양쪽 관계. 자, 양쪽 관계가 뭐죠? 우리 화학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양들, 몰, 질량, 부피, 개수, 이 양들의 관계를 화학 반응식과 연결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먼저 화학 반응식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만드는 방법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근데 이거 다 내가 아는 내용인데 하고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틀리면 안 돼요. 특히 이런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서술형으로 화학 반응식을 쓰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도 채점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얘가 의미는 알고 있는데 기호를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은 방식의 쓰는 표현을 잘못 써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틀리지 않으려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아는 내용이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이 화학 반응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학 반응이 뭐예요? 화학 반응은 A라는 물질이 있고 이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질이 만나서 반응을 하는 거야. 반응을 하면 얘네가 A도 아니고 C도 아닌 전혀 다른 C라는 물질로 뿅 하고 변합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변하는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반응을 우리가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식은 수학에서 되게 많이 쓰죠. 수학식. 자, 대표적인 수학식들이 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숫자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숫자나 기호는 세계 만국 공통 용어예요. 영어권 사람, 아니면 뭐 유럽권 사람, 아니면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어서 쓰는 문장들은 이해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깔끔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고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응들을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면은 우리가 표현할 때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학식과 기호 같은 거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반응식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자, 여기 나와 있는 4단계에 맞춰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나갈 건데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반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메테인이라는 물질하고 산소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한번 반응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면 저 일본에 사는 친구가 왔을 때 이게 무슨 반응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우리가 화학식이나 기호 같은 거를 써가지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1단계는 이 반응에서 반응물이라는 것과 생성물이라는 거를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반응물은 말 그대로 반응하는 물질. 자,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누가 반응했대요? 지금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을 했대요. 그럼 반응하는 물질은 메테인, 산소죠. 자, 화학식으로 쓰면은 메테인은 CH4, 그 다음에 산소는 O2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산소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자, 이거는 산소 원자죠. 자, 근데 우리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 특이한 18쪽의 원소들,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요, 자연에 이렇게 원자 상태로 존재 못해요. 이 상태가 되게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뭉쳐서 결합을 통해 물질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산소는 자연에 있을 때 원자로 존재하지 못하고 산소끼리 뭉쳐서 O2라는 분자로 있어요. 지금 메테인과 산소가 자연에서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연에 있는 산소는 분자 형태의 산소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산소 아니면은 산소 기체
아니면은 산소 분자. 이렇게 산소 분자 이렇게 용어가 등장하면은 O2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산소가 아니라. 자, 근데 만약에 산소 원자 아니면은 뭐 H2O 속에 포함된 산소 이렇게 나오면 산소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그냥 산소라고 나오면 보통은 산소 분자입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물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이 누구예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했대요. 그럼 얘네가 새롭게 만들어진 생성물이죠. 그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기호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반응식이라는 건 이 반응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테인이라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이 반응을 했대요는 우리가 플러스로 연결을 해요. 얘하고 얘가 반응을 했대요. 그래서 물질과 물질 사이는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반응해서 뭐로 변한 거예요? 지금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했대요. 두 가지 물질이 나왔으니까 역시 플러스로 연결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는 화살표로 나타내줘야 돼요. 얘네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계수라는 걸 맞춰줄 거예요. 계수. 자, 계수는 뭐냐면은 화학식 앞에다가 쓰는 숫자예요. 이렇게 뒤에 쓰는 숫자가 아니라 이 화학식 앞에다가 써주는 숫자. 자, 이 숫자들을 우리가 계수라고 하는데, 자, 이 계수는 왜 맞춰야 되는 것인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CH4라는 물질은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있는 물질이에요. 얘가 O2라는 분자와 만나서 반응을 할 건데, 자, 여러분,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는 변하면 안 됩니다. 자, 원자가 뭐예요? 이 안에 원자가 탄소 원자, 수소 원자 해서 5개의 원자가 있죠. 이 알갱이. 이 알갱이 자체는 다른 원자로 바뀌거나 있던 애가 사라지거나 없던 애가 생기면 안 돼요. 반응 전에 탄소 원자가 하나 있었으면 반응 후에도 탄소 원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원자는 그대로예요. 그럼 뭐가 변하는 것이냐?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이 방식, 원자들의 이 결합 방식과 배열이 바뀌는 게 화학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딱 일어나면 일단 이 원자들이 기존에 결합되어 있던 이 방식들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들이 다 낱낱이 분해돼서 각각의 원자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자 알갱이들이 한데 모여서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원자들끼리 재배열이 일어나며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반응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탄소와 수소 사이에 기존의 결합이 끊어지고요. 여기도 결합이 끊어지고요. 자, 재배열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재배열이 일어날 거냐면은 여기 있는 탄소에 수소가 아니라 이번에는 산소가 이렇게 양옆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물질이 CO2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탄소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탄소 하나를 썼고요. 자, 산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누가 남아요? 지금 수소는 그대로죠. 근데 이 수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H2O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H2O를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산소가 더 이상 없죠. 아까 여기 있던 산소 한 마리를 여기에 다 썼잖아요. 그래서 CH4가 마저 더 반응을 하려면 산소를 더 넣어줘야 돼요. 자, 산소를 이렇게 O2 형태로 하나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있던 결합이 다시 끊어지고, 자, 요 산소 하나에 여기 있는 수소가 2개가 붙어요. 그러면 자,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가 붙은 H2O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자, 요거 썼으니까 얘 하나 또 남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산소에 아까 4개 중에 2개 썼고 여기에 나머지 2개가 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계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메테인 한 개가 깨끗하게 남는 거 없이 싹 깨끗하게 반응을 하려면 O2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자, 아까 하나 갖고는 반응을 다 못했죠. 탄소는 반응을 했는데 수소가 다 반응을 못했잖아요. 얘가 탄소, 수소가 모두 다 깨끗하게 싹 생성물로 바뀌려면은 산소가 2마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개수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한 개가 다 반응하려면 O2가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CO2가 몇 개 만들어진다? 한 개가 만들어진다. H2O는 2개가 만들어진다. 요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들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맨날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간단하게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아까 썼던 개수를 다 지우고요. 자, 우리가 개수를 맞출 때 기억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요.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반응 전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반응 후에도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응 전에 지금 탄소가 한 개가 있잖아요. 그럼 반응이 끝난 뒤에도 탄소가 이 안에 한 개가 있어야 돼요. 자, 보니까 CO2 안에 탄소 하나 보이죠? 그러면은 탄소가 한 개다라는 게 일치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수소도 지금 반응 전에 4개가 있어요. 그럼 반응이 끝난 후에도 수소 원자가 4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수소가 2개밖에 없죠. 2개면 안 된다고요. 4개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수소를 4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앞에다가 개수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4개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조그만 숫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얘를 건드리면 H2O가 생성된 게 아니라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어 있는 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물질인 뭐 이상한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런 물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는 건드리지 않고 앞에 있는 개수를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바꿔주면 H2 수소 2개짜리가 2덩어리 있는 거니까 2개 해서 4개가 맞춰지죠? 그래서 수소를 4개로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가 2개 있어요. 그럼 반응이 끝난 뒤에도 산소가 2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산소가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해서 4개네요. 2개가 4개로 늘어나면 안 되죠. 그럼 여기에 4개가 있다는 건 반응 전에도 4개가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얘를 4개로 만들어야 돼요. 저 어떻게 만들자? 요걸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자, 오른쪽 밑에 조그만 숫자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물질이니까.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를 2로 곱해주면 산소가 4개로 바뀌어지죠. 자, 그래서 반응 전에도 1개, 4개, 4개. 이렇게 반응 전, 반응 후가 일치되는 걸 확인을 해서 개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앞에 숫자 1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수가 1대 2대 1대 2다라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 4단계. 자,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고체는 영어로 solid예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S, 액체는 liquid니까 L, 그리고 기체는 gas니까 G, 수용액은 AQ라고 써줍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상태를 써주면 돼요. 자, 써봅시다. 메테인 기체예요. 산소 기체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기체고요. 자, 물은요, 기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액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우리 지금 교재에는 액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L이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물질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액체 상태랑 수용액 상태를 좀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쉬운 예시를 들어서 액체와 수용액이 다르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 설탕을 가지고 우리가 달고나를 만들잖아요. 우리 학교하다 보면은 그 앞에 달고나나 뽑기 만들어서 파시는 아주머니들 많이 계시죠? 선생님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근처 옆에 넓다란 공터가 있으면 그 공터에 선생님 때는 방방이라고 했어요. 방방이. 이게 전문 용어를 찾아보니까 뭐 트램폴린이라는 기구더라고요. 굉장히 탄력 있는 이 섬유에다가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뛰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그거를 막 10분에 300원씩, 200원씩 내고서 막 10분 동안 열심히 타요. 타고 내려오면은 열심히 10분 동안 뛰었으니까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배가 고프죠? 그럼 그 앞에 또 이렇게 간식거리들을 팔아요. 보통 이제 불량식품이 많죠? 그래서 뭐 쥐포 같은 것도 구워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옆에 이제 뽑기, 달고나를 같이 팝니다. 이 뽑기가 만드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조만한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아줌마가 이렇게 뽑기 만드는 걸 구경하곤 했었는데, 자, 그 안에 우리 이 상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뽑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국자에다가 우리가 하얀 색깔 설탕 가루를 넣죠. 그 하얀 색깔 설탕 가루는 바로 고체 상태예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열을 가하면 걔가 살하면서 녹습니다. 끈적끈적한 액체 상태로 녹죠. 그게 바로 설탕의 액체 상태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식소다 같은 거 부어주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뽑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용액 상태는 뭐냐면은요. 자, 수용액은 물 숫자죠. 어떤 물질을 물에다가 녹인 걸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물에다가 설탕을 달달하게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설탕 수용액인 겁니다. 자, 그럼 설탕의 액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는 다른 거죠. 설탕 액체 상태에는 그 안에 설탕 분자가 액체로 녹아 있는 거고, 수용액은 물에다가 설탕을 녹여서 설탕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 상태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체와 수용액이 같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체 아니면 고체 아니면 액체 수용액 상태까지 표현을 하면은 완벽하게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 만드는 방법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개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식들은 개수를 쉽사리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를 맞추기가 어려운 복잡한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미정개수법이라는 미지수로 개수를 표현해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연습하고 갈게요. 자, 우리 교재 보면은 41쪽에 더 들여다보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물질들을 이용한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은요, 이 앞에 개수를 미지수로 한번 표현을 하세요. 선생님은 A, B, C, D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미지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데요. 자, 방정식 만들 때 기본 원리가 뭐였죠? 반응 전에 있는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반응 후에도 똑같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돼요. 자, 반응 전에 은은 2개씩 A 덩어리니까 2A개가 있었겠죠. 그럼 반응 후에 은은 C가 있잖아요. 얘네들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반응 전에 황은 자, 1개씩 A 덩어리니까 A개가 있었어요. 반응 후에 황은 3개씩 D 덩어리죠. 3D. 얘네들이 같다. 자, 알루미늄은 여기 B개가 있네요. 자, 반응 후에는 2개씩 D 덩어리니까 2D입니다. 얘네들이 개수가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지금 미지수가 4개죠. A, B, C, D. 근데 식은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수학적으로는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수학 시간 아니잖아요. 화학 시간이죠. 그래서 화학 시간에는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 돼요. A가 1이라고 놓고 일단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가 1이라고 놨을 때 저기에다 1을 대입하면은 C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D는 3분의 1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D를 대입하면은 B는 3분의 2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수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식의 개수들은 분수를 잘 쓰지는 않아요.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분수를 지우기 위해서 3하고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다만 곱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곱해야 일정한 비율이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율을 같이 곱해서 3을 전부 다 곱해주면은, 자, 얘는 앞에 개수가 3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3 곱하면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3 곱하면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면은
1이다 라고 이렇게 개수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태까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Ag2S 고체 상태, 알루미늄 고체 상태, 은 고체 상태,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건 수용액 상태겠네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로 이렇게 상태까지 표시를 해서 복잡한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서 미정계수법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우리 방금 화학 반응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수도 맞췄죠? 자, 이 화학 반응식에 들어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방금 이 반응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메테인 한 개가 남는 거 없이 싹 반응하려면, 이쁘게 반응을 하려면 O2가 몇 개 필요했어요? 2개가 필요했죠? 자, 그래서 이거 2덩어리, 얘 1덩어리가 반응을 하면 CO2 1덩어리, 물도 2덩어리가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이 앞에 있는 개수의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개가 반응하려면 2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얘 1개, 얘 2개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반응 물질이 누군지 알 수 있죠.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의 상태도 알 수 있어요. 기체가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 결과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각각 기체와 액체로 얻어진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개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 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양적 관계 내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선생님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 1몰 반응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메테인 1개 반응하는데 O2가 2개 필요하니까 메테인 1몰 반응하려면 O2는 2몰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CO2는 얼마나 생겨요? 1몰 생기고 H2O는 2몰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분자의 몰수들을 개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부피를 구해볼게요. 자, 20도씨 1기압이래요. 문제에서는 2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4리터다라는 이런 조건을 주겠죠? 그럼 이 조건을 활용을 하면은 자, 메테인 1몰이 반응했다라는 걸 부피로 표현하면은 메테인 24리터가 반응했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메테인 24리터가 싹 깨끗하게 반응을 하려면 O2가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2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2몰의 부피는 2 곱하기 24 해서 48이 나오겠죠. 선생님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CO2가 얼마나 나와요? 1몰이 생성되는데 걔의 부피는 24리터인 거고요. 그리고 물은요, 지금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액체죠. 우리 부피는 기체일 때만 따지기로 했어요. 고체나 액체의 부피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체의 부피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반응식을 문제에서 이렇게 기체 상태로 주기도 해요. 물이 액체가 아니라 기체로 나왔다. 그럴 때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선 액체이기 때문에 부피를 굳이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 질량을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자, 우리 질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질량은 몰수에다가 얘네들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위에다가 각각의 분자량을 한번 써볼게요. 자, 메테인의 분자량은 탄소 원자량, 수소 원자량을 모두 더했을 때 16이 나오겠죠. 자, O2의 분자량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자, O2라는 물질의 분자량은 O2니까 산소 원자 2개, 그럼 16, 16 더해서 32예요. 근데 이거 잘못 푸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앞에 2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서 O2의 분자량을 구해 라고 하면은 32 곱하기 2 해서 64라고 쓰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 2는요, O2랑 상관이 없어요. O2가 메테인과 만났을 때 1대2의 비율로 반응한다라는 그 반응 비율을 알려주는 숫자지 O2라는 이 물질 자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분자량은 O2의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O2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을 다 더해서 32 이렇게 구해야 돼요. 앞에 숫자 곱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CO2는 분자량이 44. H2O도 자, 2 곱하지 말고 H2O 고유의 분자량, 이거 원자량 다 더해서 18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반응하는 질량을 구해봅시다. 자, 메테인이 1몰 반응했어요. 그럼 메테인 질량 얼마가 반응한 거예요? 16g이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O2는 2몰 반응해요. 그럼 O2가 1몰에 32g이니까 2몰 반응한 거면 몇 그램 반응한 거예요? 64g 반응한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1몰 생기니까 44g 만들어지는 거고 물은 2몰 생기는 거니까 곱하기 2에서 36g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적 관계를 이용하여 분자수, 부피, 질량까지 구해봤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개수비가 비율 1대 2대 1대 2죠. 자, 그러면 분자수비, 반응하는 몰수비도 1대 2대 1대 2죠.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개수가 한 개당 2개 반응한다는 거니까 1몰 반응하면 2몰 반응하겠죠. 2몰 반응하면 3몰 반응하겠죠. 그래서 개수비와 몰수비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피비 볼까요? 자, 부피 비율을 구하면 24, 48, 24면 1대 2대 1이죠. 자, 뭐랑 같아요? 위에 있는 개수비랑 동일하죠. 자, 이건 왜 동일하냐?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이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의 몰수와 부피가 비례해요. 그러면 몰수비가 곧 부피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수비가 몰수비면 몰수비는 부피비와도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자량이 아니라 질량을 볼까요? 자, 질량비는 딱 봐도 1대 2대 1대 2가 아니죠. 질량비는 조심해야 돼요. 개수비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왜 질량비는 다르냐면은 이 질량이라는 거는 분자 종류에 따라서 분자 한 개의 질량이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그럼 얘가 한 개, 2개 있다고 해서 얘네들의 질량이 1대 2가 되는 건 아니죠. 한 개의 질량이 다르니까. 그래서 질량비는 개수비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개수비는 몰수비고 몰수비는 반응하는 부피비인데 질량비는 같지 않다. 자, 근데 이 질량은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요 용어 자체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 법칙 이름이 뭐야? 그런 걸 묻지 않으니까. 자, 일정 성분비 법칙 내용만 알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일정한 성분의 질량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비랑은 이 질량비가 같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질량비가 있다. 자, 얘가 16g 반응할 때 얘는 64g 반응하죠. 그러면 메테인이 8g 반응할 때 O2는 절반인 32g 반응할 거예요. 얘는 22g, 18g 생기겠죠? 그래서 질량비가 개수비랑은 같지 않지만 나름의 질량비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 그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고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은 질량 보존의 법칙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왜? 우리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은 그대로예요. 배열만 바뀌어서 이렇게 물질이 바뀝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알갱이의 종류와 개수는 그대로니까 질량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볼까요? 반응 전에 16g, 64g, 80g 있었어요. 반응 후에 44g, 36g, 80g 생겼죠? 그래서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개수비는 뭐와 같다? 몰수비와 같고 반응하는 분자의 개수비하고도 같고 부피비하고도 같은데 뭐는 조심해야 돼? 질량비는 개수비랑 같지 않아. 나름의 질량비를 갖고 있고 또 질량 보존의 법칙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방금 배워본 화학 반응식의 이 중요한 의미들과 양적 관계를 연결할 거예요. 자, 우리 양적 관계가 뭐였어요? 몰과
개수와 그리고 부피와 질량의 관계죠. 이 관계들과 그리고 이 방금 배운 내용들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은요. 만약에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하고 반응해서 C가 나왔다. 개수 B가 뭐 1대 2대 1이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얘 질량을 줍니다. 자, 그러면 질량을 여러분은 뭘로 바꿔요? 몰수비는 개수비랑 같죠. 그래서 이 몰수비를 이용해서 얘가 몇 몰 나올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C의 몰수를 이용해서 뭐 C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부피로 바꿔주고 C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면 질량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문제에서 뭐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뭐 A든 C든 어떤 물질의 개수 또는 질량 또는 부피 이 양을 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뭐로 바꾸라고요? 뭘로 바꿔야 돼요? 자, 질량, 부피 이렇게 바꾸면 되고 개수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몰수를 구한 다음에 자, 반응하는 몰수비는 개수비랑 같으니까 그 개수비와 몰수비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해요. 비율을 이용해서. 자, 그럼 그 몰수를 만약에 문제에서 질량을 물어봤다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부피를 물어봤다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개수를 물어봤다면 다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이렇게 변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를 연결하는 응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자,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의 질량을 구해라. 그럼 일단 여러분 이런 문장을 읽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야 돼요. 자, 선생님하고 화학 반응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 4단계에 걸쳐서 만들라고 했었죠. 자, 일단 반응물인 메테인이 자, 완전 연소됐대요. 자, 여러분 연소는 쉽게 말하면 태우는 거죠. 우리 탄다라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와 물질들이 반응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연소 반응이라고 나오면 아, 산소랑 반응시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테인을 산소와 반응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생성이 되냐? 자, 우리 앞에서도 요거 배웠는데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물질을 완전 연소하면은 자, 일단 탄소가 타면 CO2가 만들어지고 수소가 타면 H2O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반응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중요한 거. 자, 개수 맞춰보면 탄소 하나고 탄소 하나 맞았고 자, 수소 4개고 수소 2개 해줘서 4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 2개, 여기 2개 더하면 4개니까 이 반응 전에도 4개가 되기 위해 개수 2를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반응은 개수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1대 2의 반응인 거죠. 즉 메테인 한 개가 싹 반응하려면 O2가 2개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은 각각 1개, 2개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를 줬어요? 질량을 줬어요. 자, 그래서 메테인이 지금 32g 반응할 거래요. 그랬을 때 물의 질량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러분. 32g 나왔다고 해서 1대 2지. 그러면은 질량 2배 64g이라고 쓰면 안 되죠. 자,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개수비는 몰수비랑 같아. 부피비랑도 같아. 근데 질량비는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질량비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비는 1대 2가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이 질량을 뭐로 바꿔? 뭘로 바꾸는 거지? 뭘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질량을 뭘로 바꾸려면은 이 물질 1몰의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메테인 1몰의 질량, 분자량 그람 해주면 돼요. 16g이죠? 자, 나눠주면은 2몰이다 라고 구해줍니다. 메테인 32g을 반응시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테인 2몰을 반응시켰다는 말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메테인 2몰을 반응시키면 자, H2O가 몇 몰 생성돼요? 1개 반응하면 2개 나오죠. 1몰 반응하면 2몰 생성되죠. 그러면은 2몰만 반응하면은
3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생성되는 물은 3몰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질량입니다. 그럼 이 몰수를 다시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는 방법은 몰에다가 1몰의 질량을 곱해라. 자, H2O 분자량 얼마예요? 18.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분자량에 또 곱하기 2 하지 말고 중복하지 말고 4 곱하기 1몰의 질량 해주면은 계산해서 52g이다 라고. 아니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8, 4, 32니까 72g. 이렇게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겠죠? 일단 질량, 부피, 개수를 몰로 변환하고 몰수비가 개수비가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다시 한번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 구하고 얘를 원하는 양의 값으로 변환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사실 이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문제로 바꿔본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표를 같이 정리를 해보면은 자, 개수비가 1대 2대 1대 2다. 자, 그리고 문제에 질량 32g이라고 줬죠? 자, 그럼 이 질량을 우리 1몰의 질량인 분자량으로 나눠서 2몰이다 라는 걸 구했어요. 자, 그러면 2몰 반응하면은 4몰 반응할 거고, 그러면 2몰 생성되고, 그리고 3몰 만들어지죠. 이렇게 몰수를 일단 먼저 구합니다. 몰수비는 개수비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원하는 값들로 변환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변환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부피로 먼저 변환을 하면 2몰의 부피는 2 곱하기 24리터라고 나와 있죠. 지금 1몰이. 그러면은 48리터. 그리고 얘는 4몰이니까 곱하기 4 하면은 96리터. 그러면 얘는 얼마나 생긴대요? 얘는 2몰 생기는 거니까 48리터 생기고 요거는 액체로 나왔기 때문에 부피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부피비 확인해 보면은 2대 1대 2대 1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질량으로 바꿔볼게요. 자, 2몰이 32g이었어요. 자, 4몰은 얼마예요? O2가 4몰인 거죠. 그럼 O2 1몰이 32g이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계산해서 128g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자, 얘도 쫙 다 구해보면은 계산을 해서 88g이 되는 거고 얘는 72g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질량 비율은 1대 2대 1대 2가 아닙니다. 질량비는 개수비랑 같지 않죠. 근데 나름의 질량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량비를 맞춰보면은 32, 128, 88, 72. 그래서 나름의 질량비를 갖고 있고 일단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응 전의 질량을 더해보면은 반응 후의 질량과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화학 반응식의 의미고요.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연습을 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자, 밑에 두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은 지금 뭐 물이 분해해서 산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문제 형식으로 조금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물이 분해가 됐대요. 일단 물이 분해하는 반응을 한 거예요. 자, 뭐로 분해가 됐대?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자, 개수 맞춰봅시다. 지금 이쪽에 수소가 2개고 반응 후에도 수소가 2개면 개수를 맞출 필요가 없는데 산소가 이쪽에 2개인데 여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요 뒤에다가 2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물이 아니라 과산화수소라는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앞에 개수를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수소가 다시 4마리가 되죠. 그럼 이쪽에도 4마리를 만들기 위해 2라고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반응에서 개수는 어때요? 2대 1대 2의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부피를 줬어요. 자, 부피. 누구의 부피를 줬지? 산소 기체가 2.4리터가 생성됐대요. 자, 그럼 이런 부피 질량 개수는 뭐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몰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부피를 몰로 바꾸려면은 문제에서 주는 이런 제시된 값을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죠. 자, 1몰의 부피가 24리터니까 나눠주면은 0.1몰이고요. 자, 그럼 0.1몰이 생성이 되려면은 수소기체는 0.2몰이 생성이 되겠네요. 1대 2니까. 자, 얘를 다시 부피값으로 바꿔주면 0.2 곱하기 24리터 해서 4.8리터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피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더 풀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계수비는 몰수비와도 같지만 부피비하고도 같잖아요. 그래서 1대 2면 부피비도 1대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을 해보면은 여기가 2.4리터라고 줬기 때문에 1대 2로 부피비가 얘는 2배인 4.8리터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 내용 우리 다른 양적 관계를 교재에 표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양적 관계도 한번 표 빈칸 채운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교재 뒤에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좀 더 남았습니다. 자, 그 의미들은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